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도 무척 흥미로운 책 가져왔습니다. 제목 햇빛을 쬐면 의사가 필요 없다. 지은이 우스노미야 미쓰야키, 옮기니 성백희, 펴낸 곳은 전나무 숲입니다. 의학 박사인 저자 우스노미야 미쓰야키는 자외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요. 햇빛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에게 주는 혜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외선은 피부암의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잠깐이라도 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되면 자외선 차단제니 팔토시니 창이 큰 모자니 해서 온통 가려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자외선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흔든 책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실제로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호주 일부 지역에서는 백인들이 피부암 발생률이 증가했다라는 연구가 있기는 했지만 아시아인 한국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피부암이 증가했다라는 보고가 전혀 없었다고요. 우리가 햇빛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우리와 자연 사이에 중대한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그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햇빛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고 있었잖아요. 햇빛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비타민 D. 이건 보충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근데 이 비타민 D가 너무 건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본문 살펴보고요. 클로징 때 다시 뵙겠습니다. 적도 부근의 나라에도 피부암 환자는 많지 않다.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햇빛을 많이 쬐어 다량의 자외선이 피부에 흡수되면 그 영향으로 피부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데 정말 그렇다면 오키나와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보다 피부암 발병률이 높아야 사리에 맞는다. 하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의 피부암 발병률이 높다는 데이터는 어디에도 없다. 또 야구 선수나 골프 선수들은 우승을 목표로 매일같이 뙤약볕 아래에서 몇 시간씩 맹훈련을 한다. 정말로 자외선이 피부암을 유발하는 위험성이 있다면 즉각 야구 시합을 중지시켜야 하고 어린 나이에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프로 골퍼들에게도 경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프로야구 선수나 프로 골퍼 중에서 피부암 환자가 속출한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봐도 적도 부근의 나라에서 암 환자가 많다는 등의 데이터는 찾을 수 없다. 이렇듯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자외선을 쬐면 피부암에 걸린다라는 주장은 증명되지 않았다. 멜라닌 색소가 피부암을 막는다. 그러면 인간의 피부는 왜 햇빛에 타는 걸까? 우리 같은 유색인종은 여름이 되면 피부 색깔이 짙어진다. 자외선이 피부에 상처를 입혀서가 아니다. 과도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인간의 몸은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과도한 자외선이라고 한 이유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자외선의 종류와 양이 있기 때문이다. 분명 자외선을 쬐어 피부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증례는 압도적으로 백인에게 많다. 왜냐하면 북구처럼 자외선 양이 적은 지역에 사는 백인은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지 않아 피부가 빨개지는 일은 있어도 햇빛에 타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황인종에게는 지극히 드문 증례이며 흑인에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햇빛이 강한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피부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미백은 건강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한때 호주에서 피부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발표되어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짙은 갈색 피부를 가진 호주 원주민 애버리진들은 피부암이 전혀 없었고 유럽에서 이주해온 백인들 사이에 피부암이 급증해 있었다. 편평세포암도 햇빛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햇빛을 쬐어 발병하는 환자의 대다수는 고령자이고 예후도 대부분 양호하다. 사실 편평세포암의 주된 원인은 화상이나 외상의 흉터다. 이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햇빛과는 인과관계가 극히 희박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편평세포암을 걱정해 자외선을 차단할 필요는 없다. 자외선을 쬐면 피부암에 걸린다라는 최근의 상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인지 이제 납득이 가는가. 의학의 발전으로 밝혀진 일광욕의 효능. 현대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햇빛을 의료의 장에 도입했다. 그리고 그 효과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태양의 빛과 열은 모든 창상, 특히 개방성 골절과 파상풍 등의 효과가 있다. 근육 강화에는 일광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게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상관없이 반드시 직사광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름에는 허약한 사람은 길지 않은 시간 동안만 주위에서 등 부위에 햇빛을 쬐고 머리는 무언가로 반드시 덮어줘야 한다. 지방성 비만인 사람은 되도록 나체로 돌아다니는 것이 좋다. 이 시기에 이미 현대에도 통용될 법한 이론이 확립돼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기원전 150년경에는 외과 의사인 안티로스가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다. 어떤 환자든 되도록 햇빛을 쬐게 해야 한다. 누워 지내거나 앉아만 있을 수 있는 환자 역시 이불이나 모포 위에 혹은 모래 위에 눕혀서 일광욕을 시키는 것이 좋다. 환자에게 일광욕을 시키면 내장의 분비작용이 좋아지고 땀이 늘어나며 근육이 강화되고 지방의 축적이 예방되며 종양이 축소되고 부종이 해소된다. 일광욕을 하면 호흡이 깊고 활발해지므로 흉부가 좁은 사람은 폐가 확대되고 강해진다. 그럼으로써 폐 질환이 개선될 수 있다. 일광욕을 할 때에는 변통을 좋게 해서 장을 비우고 머리를 덮어줘야 한다. 의학의 발달과 함께 일광욕이 자주 의료에 활용되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중세로 접어들면서 단번에 쇠퇴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종교상의 이유에서였다. 여성들이여 자외선을 반겨라. 앞에서 말했듯이 자외선을 쬐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된다. 아는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 비타민 D는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비타민이 아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비타민 A, B, C 등에 대해서는 채소를 많이 먹으면 좋다라든가 어떤 기능을 한다와 같은 정보를 듣고 관련 영양 보충식품도 먹어보았겠지만 비타민 D는 생소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생선에 들어있다고 확인되었지만 그 외의 식품에는 함유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아무리 식생활에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필요한 양만큼의 비타민 D를 섭취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인간은 체내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은 햇빛, 정확히 말해서 자외선을 충분히 쬐음으로써 가능하다. 자외선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된다. 식사로 섭취하기 어려운 비타민 D가 인간의 체내에서 생성된다니 참으로 신비하지 않은가. 아마도 살아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같은 인체 현상이 생겨났을 것인데, 특히 햇빛을 쬐어야만 비로소 비타민 D가 생긴다는 부분에서 자연의 섭리가 느껴진다. 햇빛은 빈부의 차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내리준다.
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덮여 있지 않는 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태양을 볼 수 있다. 그러한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햇빛을 쬐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되는 인체 시스템이 완성되었을 것이다. 자연의 섭리에 허술한 구석은 하나도 없다. 전신을 각종 자외선 차단 제품으로 철저하게 가림으로써 햇빛을 피하는 것은 비타민 D의 생성을 스스로 거부함으로써 미백을 얻고 심신의 건강을 버리는 행위이다. 식품으로 손쉽게 섭취할 수 있다면 겹겹이 자외선을 차단해도 어떻게든 비타민 D를 몸에 제공하겠지만 자외선 없이는 필요한 만큼의 비타민 D를 인체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나이를 먹을수록 인체가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능력이 약해져서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반 정도밖에 못 만든다. 즉, 자외선을 가장 꺼리는 고연령대의 여성이야말로 가장 비타민 D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며 누구보다도 일광욕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햇빛을 피하는 선택을 하겠다면 최악의 경우 자리 보존을 하게 될 위험성이 있음을 잊지 말자. 햇빛은 피부가 먹는 밥이다. 일광욕을 하면 생성된다고 해서 비타민 D를 햇빛 비타민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햇빛은 피부가 먹는 밥이라고 표현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다.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 영양소가 흡수되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처럼 피부로 자외선을 섭취하면 비타민 D를 만들어낸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인간은 굶어 죽듯이 햇빛을 쬐지 않으면 역시나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 그러나 인간 세계에서는 기근이나 빈곤 등으로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는 있어도 햇빛 실조라는 말은 없다. 태양이 공짜로 전 인류에게 빛 에너지를 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비타민 D는 어떤 일을 할까? 자외선을 쬐어 피부에 생성된 비타민 D는 간과 신장에서 대사되어 활성형 비타민 D로 변환된 뒤에야 몸에서 기능을 한다. 주된 작용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한다. 뼈 조직에 인산칼슘을 침착시킨다. 혈장 내 칼슘 농도를 조절한다. 즉, 비타민 D는 칼슘 대사에 중요한 작용을 하며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한다. 이를 종합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질 위험성이 높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다시 말하면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자외선을 쬐지 않으면 비타민 D 결핍이 되기 쉽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일광욕을 하자. 햇빛을 받아 생성된 비타민 D는 과잉증이 없다. 자외선을 쬐어 생성된 비타민 D는 체내에 축적되는 특성이 있다. 수용성인 비타민 B와 C가 몸속에 흡수되고 나오면 체액 중에 용해되어 소변과 함께 배출되는 것과는 반대이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비타민제를 다량으로 섭취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무의미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지용성 비타민 A, D, E, F, K를 제외한 나머지 비타민들은 체내에서 필요한 만큼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차근차근 모조리 배출되기 때문이다. 햇빛을 자주 쬐어 비타민 D가 너무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비타민 D 과잉증에 걸리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타민 D 과잉증이 확인된 예는 비타민 D 결핍증을 치료하기 위해 인공 비타민 D 보충제를 투여받은 사람들 뿐이었으며 햇빛을 쬐어 생성된 비타민 D가 과잉된 일은 없다. 그러한 현상이 실제한다면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며 온종일 태양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비타민 D 과잉증에 걸렸을 것이다.
쓰고 남은 비타민 D가 체내에 축적되었다가 필요할 때 쓰인다는 특성 때문에 일조량이 줄어드는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인간은 겨울을 대비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비타민 D를 잔뜩 축적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무리할 필요는 없다. 햇빛을 피하지 않고 지극히 평범하게 생활해도 비타민 D가 결핍된 일은 없으며 겨울을 나는데 필요한 비타민 D도 충분히 축적할 수 있다. 단, 햇빛을 피하며 생활해온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의식적으로 햇빛을 많이 쬐어두는 편이 좋다. 폭염을 피해 여름 내내 냉방을 한 실내에서만 지낸다면 1년 중 비타민 D를 가장 많이 생성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는 셈이다. 이제라도 햇빛을 받아들여 체내에 비타민 D가 동나는 상황만은 피하자. 아이와 노인은 일광욕이 필수. 갓난 아이와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비타민 D가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비타민 D는 유감스럽게도 모유에 들어있지 않아 갓난 아이가 비타민 D 결핍에 걸리는 사례가 많다. 안짱다리와 밭짱다리의 원인은 영아기의 비타민 D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의 다리가 휘었다면 이는 일광욕 시간이 너무 적었던 탓이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그럼 성인이 비타민 D에 결핍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가장 큰 폐해는 바로 골다공증이다. 칼슘 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당연히 체내 칼슘도 부족해져서 뼈가 물러지고 약해진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뼈가 물러지면서 근조직이 파괴되고 근육의 힘이 떨어져서 마침내는 근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다리와 허리가 약해졌다는 이유로 갈수록 외출을 멀리하며 밖에 나가질 않으니 일조 시간이 더 줄어들고 비타민 D가 더욱 결핍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외출을 꺼리는 어르신들에게 그 이유를 여쭤보면 뼈도 약한데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넘어지면 병원 신세를 크게 질 것 같아 두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비타민 D 결핍증이 갈수록 심해져서 근력 역시 더욱 약해지고 필연적으로 넘어지기 쉬운 몸 상태가 된다.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골절되는 사례 중 대부분은 밖을 걷고 있을 때가 아니라 실내에 있을 때 발생한다. 노인 자신이나 그 가족들은 몸을 위한답시고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생활하겠지만 그것은 자리 보존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억지로 산책을 하고 운동하라는 말이 아니다. 만일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이라면 햇빛이 좋은 시간대에 휠체어를 타고 나가 가족과 함께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만약 자신이 현재 그 같은 상황이거나 혹은 연령상 슬슬 건강 상태가 신경 쓰이는 사람이라면 햇빛이 내리쬐는 마당이나 공원에서 활기차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려라. 뼈가 쑥쑥 성장하는 시기의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햇빛을 쬐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 같은 행동 패턴은 70대, 80대인 사람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따라해야 할 참고서이다. 반복해 말하지만 노후를 자리에 누워 지내는 비극을 피하고 싶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햇빛을 쬐어 몸속에 비타민 D를 축적하는 것이 필수다. 골다공증에 걸렸다고 해서 골절이 무서워 움직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햇빛을 쬐는 시간을 늘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몸을 움직이자. 일광욕은 최고의 안티에이징 요법. 요즘 안티에이징, 항노화가 대세다. 의식주는 물론이고 미용, 각종 산업 분야에서 안티에이징을 빼면 장사가 안 될 정도다.
그런데 나는 근본적으로 그 정의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인간은 늙고 언젠가는 죽는다.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요즘 안티에이징 산업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도 젊었을 때의 팽팽하고 윤기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 겉모습만 젊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말이다. 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면 일시적으로는 행복할지 모른다. 하지만 미용, 미백 등 겉모습을 아름답고 젊게 지키기 위한 안티에이징에만 신경을 쓴다면 고운 피부를 얻는 대신 몸속이 현저하게 노화될 위험성이 크다. 5년 뒤에 그 피부가 그대로 유지되리란 보장은 없다. 확실한 것은 검버섯이나 주름을 걱정해 자외선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생활을 하다가는 지금껏 설명했던 대로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빠져 결국 뼈와 근육이 눈에 띄게 쇠약해질 것이다. 또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외선을 피해 살면 늙어서 자리보존하게 되는 공포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진정한 안티에이징이란 주름이 생기든 검버섯이 생기든 몸 곳곳의 기능이 진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겉모습과는 상관이 없다. 5년 뒤, 10년 뒤에도 젊게 살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안티에이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누구에게나 노화는 두려운 현상이다. 노화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 당연하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다. 60대에 40대처럼 보이는 일이 그리도 중요한가? 60대 나름의 아름다움, 70대의 아름다움도 있는 법이니 건강을 고려하면서 자기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 40대의 피부를 유지하겠다고 자외선을 거부하고 그 결과 인체가 필요로 하는 비타민 D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50대, 60대는 건너뛰고 단숨에 70대의 몸으로 늙어버릴 것이다. 한순간에 늙어버렸다는 동화 속 주인공이 젊음을 되찾기 위해 마법을 쓰려면 그만큼의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꿈에서 깨어나 실망하기보다는 오늘의 아름다움과 내일의 건강을 만드는 일광욕을 즐기는 것이 훨씬 더 인생을 멋지고 활기차게 사는 방법이다. 실내에 머물수록 우울증이 깊어진다. 인공 조명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라는 주장이 있다. 98쪽에서 멜라토닌에 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멜라토닌은 성조숙증뿐만 아니라 생체 리듬에도 깊이 관여한다. 인공 조명 환경에서 장시간 머무르면 멜라토닌이 뇌하 수체에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부실 피질 호르몬의 분비량을 상승시킨다. 또한 교감신경계를 자극해서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도 촉진한다. 햇빛을 충분히 쬐면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주로 생활하는 인공 조명의 밝기는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적어도 그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빛이 밝아야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되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우울증은 햇빛과 깊은 관련이 있다. 우울증의 일내 변동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오전 중에는 우울감이 심하지만 오후가 될수록 증상이 가벼워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매년 겨울이 되면 을에 우울증에 걸리지만 봄이 되면 저절로 치유되는 계절성 우울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햇빛이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해서 만들어내는 일내 리듬이나 계절성 리듬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계절성 우울증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봄볕에 가까운 빛을 재현해 세로토닌의 분비량 증가를 유도함으로써 생체 리듬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햇빛에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조정하는 힘이 있다.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이 균형을 이루면 극단적인 감정의 기복이 완화되어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다. 봄볕을 쬐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도 바로 그 원리 때문이다. 요즘 세상은 한 발자국만 밖으로 나아가도 스트레스 천지인 갑갑한 사회인 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외출을 포기한다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려다가도 도리어 스트레스의 바다에 몸을 던지는 꼴이 되고 만다. 대사증후군 합병증은 일광욕으로 예방하라. 고혈압, 당뇨병 등 대사증후군이 무서운 것은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미 합병증이 시작된 상태라면 혈압 수치 등은 단순한 숫자 노름에 지나지 않는다. 고혈압에 걸리면 동맥경화나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기 쉽고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 신장질환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인지 이른바 경계성에 속하는 경증 고혈압 환자들까지 강압제를 사용하는데 부작용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경증 환자가 안이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강압제이다. 이뇨성 강압제를 장기간 투여했을 때의 부작용은 당뇨병, 통풍, 저칼륨 혈증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지질대사를 저해한 탓에 지질이 많아져서 생기는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성도 있다. 그러니 강압제에 손을 대기보다는 저염식과 운동을 통한 비만 해소 등 먼저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혈압을 내리는 편이 안전하다. 일광욕도 그 일환으로 실천에 옮긴다면 지질 대사를 개선해 콜레스테롤을 낮춰 동맥경화를 억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뇨작용으로 인한 혈압 저하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일광욕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합병증의 위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러니 고혈압이 있다면 강압제에 의존하지 말고 일광욕을 하자. 그것이 모든 면에서 안전하다. 당뇨병 예방을 위해 꼭 해야 할 일. 대사증후군 중에서도 평소 식생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일단 걸리면 괴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당뇨병이다. 여기서 말하는 당뇨병은 2형으로 췌장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병이다. 그런데 자각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탓에 그 심각성을 좀처럼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 자신이 당뇨병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내다가 신경장애나 망막증 같은 합병증이 생긴 다음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진짜 무섭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진행되면 당뇨병이 완치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당뇨병 환자들은 처방받은 인슐린을 통해 병을 관리한다. 인슐린 주사를 자기 손으로 놓으면 혈당이야 조절되겠지만 주사에 의지하면 췌장은 인슐린 분비를 멈추기 때문에 평생 주사를 맞고 살아야 한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외선을 흡수하면 혈당치가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랑게르 한스섬 세포에 비타민 D 수용체가 있고 또 비타민 D가 생성을 규제하는 칼륨 결합 단백질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밝혀지면서 비타민 D가 인슐린 분비에 직접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다. 사치병으로 불리며 폭음, 복식과 운동 부족의 원인이라고 여겨온 당뇨병이지만 젊었을 때부터 일광욕을 하면 예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예방을 위해서든 치료를 위해서든 운동요법은 빼놓을 수 없다. 어차피 운동을 해야 한다면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되도록 햇빛을 쬐면서 땀을 흘리자. 머지않아 혈당치에 변화가 생길지도 모른다. 충분한 일광욕은 암도 예방한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일본 후생성은 맹렬한 기수로 늘어난 대장암 환자의 지역별 이환율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지도로 만들어 발표했다. 인구가 많은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 이 환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 나온 조사 결과가 놀라웠다. 왜냐하면 이 환율이 높은 곳은 북부 지역인 홋카이도와 도호쿠였고 반대로 환자가 적은 지역은 남부에 속하는 시코쿠와 규슈, 오키나와였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대장암은 지방의 과다 섭취가 원인인 문명병이며 식이섬유가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졌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식생활이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남북으로 명암이 정확히 갈린 결과를 보니 대장암의 발병에 1조 시간이 깊이 관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세히 말하면 1조 시간이 짧은 홋카이도와 도호쿠에서 대장암의 발병률이 높고 남하할수록 발생률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때 햇빛의 양이 많을수록 암의 위험성이 저하된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 사실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사를 했었다. 캘리포니아의 갈랜드 박사는 미국 내 대장암과 유방암의 이환율 분포가 북부에서 높고 남부에서 낮다는 데에 주목했다. 그리고 온갖 자료를 상세히 검토하여 전국적으로 식단이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을 밝혀낸 뒤 1조 시간의 차이가 대장암과 유방암의 이환율에 크게 관계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임상실험 등을 통해 비타민 D 결핍에서 오는 칼륨 부족이 대장암의 원인이라고도 밝혔다. 갈랜드 박사는 그 뒤에도 연구를 계속해서 하루에 10에서 15분 피부의 40% 이상을 일광에 노출하면 적절한 수준의 비타민 D를 확보할 수 있으며 암도 예방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일광욕 시간에 대해서는 백인과 유색인이 크게 다르다. 또한 갈랜드 박사는 2002년 미국에서 발간된 의학지 캔서에 미국을 북서부와 남서부로 나눠서 암의 발병률과 사망률을 비교 검토한 결과를 실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장암과 유방암뿐만 아니라 방광암, 식도암, 신장암, 폐암, 췌장암, 직장암, 위암,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 악성 림프종 등 총 13종의 암이 자외선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1조 시간이 짧은 지역에서는 충분히 자외선을 쬐는 지역에 비해 약 2배의 사망률을 보이는 암도 확인되었다. 이 같은 연구나 조사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본만은 고집스럽게 햇빛의 영향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서구식 식생활 탓만 하는데 이 조사 결과들 앞에서 그 주장은 바람 앞에 촛불이나 다름이 없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일광욕을 지속했는데 그 부산물로서 암에 안 걸리게 되었다면 굉장한 이득을 본 기분일 것이다. 국민병이면서도 예방이 쉽지 않은 병이 암이니 더더욱 그렇다. 어쨌거나 일광욕을 하면 이득을 볼지언정 손해볼 일은 없다. 비타민 D가 항암제로 쓰일 날을 기다린다. 최근 들어 비타민 D의 암세포의 분화를 유도하는 작용이 있음이 해명되면서 그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세포 분화란 세포가 형태를 바꾸고 기능을 바꾸는 것이다. 암세포를 포함해서 다양한 세포에는 비타민 D가 열쇠 역할을 하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있는데 암세포에서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해서 정상세포로 분화하도록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 햇빛을 듬뿍 쬐어 남아돌 정도로 생성된 비타민 D는 대체 어디로 갈까? 혹시 암세포에 달라붙어서 발병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와 같은 추측을 바탕으로 비타민 D 유도체를 항암제로 개발하려는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려면 대량의 비타민 D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공적인 투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비타민 D 과잉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관건이다. 항암제 개발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햇빛을 듬뿍 쬐어서
비타민 D를 다량으로 만들어둔 사람들은 항암제를 사용했을 때에도 부작용이 적었다는 증례도 있다.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살아있는 비타민 D를 섭취하려면 자외선을 듬뿍 쬐어서 체내에 생성시키는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비타민 D의 혜택이 해명되었고 새로운 효능까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으니 이유야 어쨌든 햇빛을 쬐어서 체내에 저장해둘 필요는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효능이라서 반신반의한 사람이 많을지 모르나 의심이 반이라도 상관없으니 일단 일광욕을 시작하자. 일광욕의 단점만 경험했다면 억지로 계속할 수 없겠지만 거의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위험성이 없다는 건 내가 자신한다. 그렇다. 태양은 질병에 지지 않는 심신을 만들어준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루의 루틴을 짤 때 말입니다. 오늘 운동했지? 오늘 야채 주스 마셨지? 뭐 이런 거요. 그때 나 오늘 햇빛 20분 이상 받았나? 또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햇빛이 주는 이점이 너무 많습니다. 간혹 건강도서들 보면 제목이 이건 좀 너무 자극적인데 할 때가 있거든요. 이 책의 제목만큼은 과장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햇빛을 잘 받으면 그렇겠네. 의사가 필요 없겠습니다. 비타민 D가 뼈 건강에 그렇게 연관이 깊다는 건데 이 비타민은 몸에 축적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름 동안에 잔뜩 저장해 놨다가 해가 많지 않은 겨울에 그 영양분을 꺼내서 쓸 수 있게 하자는 것. 책을 보면서 생각보다 해에 조금 더 노출시켜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하루 필요량이 몸의 약 40%를 노출을 시켜서 15에서 20분가량을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마스크로, 모자로, 선글라스로 얼굴 다 가리고 토시로 팔도 가리고 그러면 어디로 해를 받아요? 손바닥? 게다가 현대사회에서 몸의 40%를 노출시켜서 돌아다닐 만한 곳이 또 많지도 않지요. 그래서 그만큼 노출은 못 시키니 해를 받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피부색이 좀 어두운 편입니다. 어렸을 때 놀림을 당했어요. 집안 식구들한테. 별명이 깜깜이였던 적도 있었어요. 피부색이 어둡다는 게 나쁜 거라고 알면서 컸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른들이 성숙하지 못하게. 크고 나니까 이건 뭐 전혀 상관이 없던 거더라고요. 나쁘긴 뭐가 나빠. 그냥 다른 거지. 게다가 굳이 저의 자존감을 높이고자 애를 쓰지 않았음에도 피부색이 하얀 사람들이 더 아름다운 건 아니라는 자각이 일찍 왔습니다. 그게 여자든 남자든. 그걸 왜 더 예쁜 거라고 말들을 하지? 하는 의심이요.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 중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자외선이 검버서 만들 수 있고 주름도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건강이랑 바꾸실래요? 하는 질문. 주름 덜 생기게 하려고 뼈 건강 나쁘게 하고 우울해지고 대장암에도 더 노출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이 들어서 침대에만 누워있게 될 확률이 그렇게 커진다는데 진짜 그래도 주름이 더 무섭나요? 하는 질문. 건강한 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죠? 살 좀 타서 까무잡잡해진다고 겁내지 말고 우리 올해에는 책에서처럼 마음껏 해를 받아서 더 건강해지기로 합시다. 올여름에 어느 바닷가에 가서 일광욕을 좀 해볼까 생각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나무님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About to leave, already packing,
to see the world in action, what we can be, life with no distractions. We'll get away. This is what we waited for. Take my hand, we'll make it somehow. We can't miss out. I'm done living life with the lights out, die with my own doubts. Be free with me. Be free. Be free with me. Be free. Not looking back, eyes on the freeway, Bonnie and Clyde, a classic cliche. We're on the run. This is what we waited for. Oh, yeah. Take my hand, we'll make it somehow. We can't miss out. I'm done living life with the lights out.